이제 딥러닝의 대표적인 4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술 안에는 FNN, CNN, RNN, GAN 이렇게 4가지 기법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층을 어떻게 쌓느냐를 통해서 이 4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그리고 간이 레이어를 쌓는 방식이 모두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쌓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사용되는 그 용처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주로 흑백 사진을 분류하거나 간단한 회귀 분석이나 문장 분류 같은 걸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방식의 레이어를 쌓는 기법입니다. 레이어를 한 층 한 층 한 층 쌓고 레이어마다 촘촘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한 흑백 사진 분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하게 합니다. 흑백 사진 분류를 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의 헬로우 월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공지능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들은 손글씨로 쓴 숫자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긴 0, 이렇게 생긴 0, 이렇게 생긴 0, 이런 것들은 다 0이다. 이런 것들은 다 1이다. 이런 것들은 다 2이다. 3이다, 4다 하고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제 인간이 쓴 숫자들을 이게 몇이지? 라고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은 그것은 4야. 그 숫자는 7이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칠의 방식과 동양 사람들이 쓰는 칠의 방식이 각각 다른데요. 이런 것들도 각각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로 간단히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할 때에는 먼저 100만 원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어. 200만 원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광고비를 500만 원을 사용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까? 라는 것을 예측할 때 간단하게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서 정교한 문장 분류를 한다거나 컬러 사진을 분류한다거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실시간 사물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실시간 사물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사진 한 장을 주고 이 안에 차가 한 대 있고 차는 여기에 있고 사람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제브라 라인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 사진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인데요. 개와 고양이를 인공지능이 분류하게 하는 그런 기법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개와 고양이를 이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이 개일 확률은 94%야. 고양이일 확률은 31%야. 머드일 확률은 2%고, 보트일 확률은 0%고, 이렇게.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인 94%인 이 사진은 개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아래 사진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일 확률이 91%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늘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동차야 라는 정교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문장 분류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사용해서는 주로 간단하게 이게 긍정적인 글이냐, 부정적인 글이냐 정도의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사용해서 문장을 분류하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한 문장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disgust한 글이냐, 이 글이 sadness한 글이냐, 이 글이 anger한 글이냐, joy한 글이냐, surprise한 글이냐, fear한 글이냐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종류로 문장을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RNN입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인데요. 이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혹은 어떤 문장의 문맥이나 순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에 190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2021년 겨울에는 온도가 평균 몇 도 정도 될까를 예측할 때 이런 시계열 데이터 예측할 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파악하고 순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문맥의 순서를 파악해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어로 된 문장이 입력이 됐을 때 이 문장의 단어들 순서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된 단어 순서로 바꾸고 문장을 번역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고요. 필기 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획순으로 쓰면 하늘 천자다, 이런 획순으로 쓰면 끈을 절자다, 이런 필기 인식을 할 때도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때도 분절화된 우리의 음성 자체도 하나의 파형이고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이라고 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망 플러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지의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죠. 이 RNN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가 LSTM 레이어 그리고 GRU 레이어를 쌓아서 이런 RNN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GAN이라는 딥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이 GAN의 특징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너레이터, 생성자,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독자, 이 두 개의 인공지능 레이어를 만들어서 둘을 적대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점점 스스로 발달해가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우리의 음성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고 흑백 사진을 복원해서 컬러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문학 작품을 모방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간단히 이 간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하단에 생성자 네트워크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서로 적대적인 과정으로 학습시킵니다. 생성자는 실제 원본 그림을 학습하고 판별자는 이 원본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둘이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발달해 가면서 생성자는 점점 더 원본에 가까운 모방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점점 더 원본과 가짜를 판단하는 정교한 인공지능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둘이 적대적으로 경쟁해서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제너레이터는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방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유명인들의 목소리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신의 동영상 얼굴을 바꾸고 영상의 음성을 바꿔서 모방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게 자칫 범죄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가는 방식의 인공지능이 바로 가안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 가안 기술을 사용해서 10살 때 실종된 어린이를 찾을 때 10살 때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는데 20살 때는 이런 얼굴이 되고 30살에는 이런 얼굴이 되고 40살에는 이런 얼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가안 기술을 사용해서 9살 때의 사진을 가지고 40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런 데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안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4가지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CR 기술입니다. 과거에도 OCR 기술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볼릭 AI 기반으로 많은 경우에 많은 변수들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입력을 해주는 가운데 이 글자가 광자야, 이 글자가 학자야 라고 이렇게 글자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딥러닝 기술, 특별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술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함으로써 OCR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진에 있는 글자들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을 해서 이 이미지는 무슨 글자야, 이 이미지는 무슨 글자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출한 텍스트들의 문장, 단어들 순서를 파악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술로 문맥을 파악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광학 기술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문맥상 파악해보니 이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오타가 있었어 하고 오타까지도 교정해주는 그렇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보다 정확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OCR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계 독해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그래서 MRC라는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술은 쉽게 생각하면 주어진 문서를 기계가 이해하고 추론해서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 영역의 시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지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질문들입니다. 이건 미국의 수능 같은 그런 시험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지문을 쭉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추론해서 왼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1번 질문이 What is the function of line of latitude and longitud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도 경도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왼쪽 지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답을 인공지능이 찾게 됩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질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to find an absolute or exact location on the earth 이렇게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딥러닝의 4가지 기법들을 융합해서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롭고 우리 인간의 업무나 생활을 돕는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다 만드는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괜한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지배한다 하는 어떤 괴담들이나 그런 어떤 걱정들에서 많이들 이렇게 자유로워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